안녕하세요. 유니스타즈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비즈니스 특강을 맡은 유산화의 사업성에 대해 강의할 한선우입니다. 네, 보통 제가 강의에 많이 쓰는 편인데 이렇게 인사를 하면 보통 현장에서는 이렇게 박수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박수가 없으니 좀 어색하긴 하네요. 그래도 오늘 강의 준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건데요. 강의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지루해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중간에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웃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흥이 안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약간 그 뉴스의 앵커가 된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팩트를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 화면 여러분들에게 돈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돈 싫어하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제가 첫 사진을 돈 사진으로 많이 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강의이기 때문이거든요. 자,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이제 부자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셨을 때는 보통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들을 하실 거고, 실제로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특별히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배경이 좋아서 부자가 되기보다는 보통의 평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부를 이룰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그 부자 아빠 시리즈 저자인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현금 흐름의 사분면을 통해서 현대 사회의 이 자본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잘 보시면 첫 번째 E라고 하는 알파벳 E라고 하는 분면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들은 급여 생활자, 직장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래 보면 S는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고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 또는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의사, 변호사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B군이 바로 사업가, 사업 소득을 올리는 그런 비즈니스가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밑에 있는 I, 누구나 되고 싶은 거죠.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돈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제가 생각을 해봐도 대부분 뭔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분들은 이 분야 안에 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게 별로 없죠.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없어요. 뭐 하나 굳이 찾자면 이렇게 뭐 구걸 이렇게 두바이나 이런 데 보면 그지도 이제 직업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죠.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도 자영업 아닐까요? 네, 어쨌든 이 분야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누가 과연 돈을 많이 벌어가고 있는지 이 현실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급여 생활자, 직장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건데, 이 구글에 보면 그 직장인의 삶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떤 사진이 나오냐면 밑에 그 이모티콘,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나와 있는 그런 사진들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직장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몇 시에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제 취침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잘 보시면은 이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이라는 곳에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늘 지쳐 있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서 출근이란 걸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 출근했을 때 그 기억이 이렇게 썩 유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출근이 좋아서 하시는 분들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과연 현대인들은 몇 시에 출근을 할까? 여기 보니까 보통 이제 7시 반에서 8시, 그리고 8시에서 8시 30분. 제일 많은 시간이 8시 반에서 9시에 출근을 한다는 건데, 이게 출근이라고 하는 게 나 지금 회사 가요 이것 뜻하는 건 아니에요. 도착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평균 출근에 걸리는 시간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근무 시간 더하기 이 시간을 더하면 회사에 투자하는 나의 시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평균적으로 1시간 반 정도가 걸리죠. 그리고 퇴근하는 시간은 6시 이상, 그리고 9시 이상도 상당히 많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직장인들은 본인의 급여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의 인생, 라이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여기에 이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돈을 많이 버느냐? 그렇다라는 건 아니죠. 왜냐? 굉장히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게 현대사회 이제 직장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원인을 잘 보자면 이분들이 하루 종일 이 직장이라는 곳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자기 개발할 시간이 없어요. 직장인들이 본인의 연봉을 높이는 거는 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업무 성과가 좋던가 아니면은 뭔가 추가적인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격증 같은 능력을 따서 좀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는 그런 게 있죠. 하지만 직장인의 사이클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상황이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돈을 또 많이 벌어가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장시간 노동 대비 한정적인 급여를 나타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급여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한정적으로 벌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이제 통계 자료를 제가 이번에 조금 들여다봤는데
작년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직장인들의 월급은 310만 원 정도였어요. 310만 원 정도. 그리고 이것을 연령 세대 분류를 해보니 20대는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경우가 평균이었고요. 30대가 돼서야 이제 200만 원 이상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었고, 4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가는 세대는 평균 그 40대에서부터 나오게 됐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20대와 30대에 굉장히 많은 커리어를 쌓아야 40대가 됐을 때 비로소 한 연봉 5천 정도 되는 금액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회 구조적인 특징을 보면은 그 정도의 금액 가지고는 내가 살아갈 수는 있으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부동산은 너무 올라 있고요. 또 물가는 그 임금 상승률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죠. 자, 여성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성의 경우는 조금 더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앵커 같네요. 네, 결혼 전과 결혼 후로 나눠가지고 이 상황을 볼 수 있는데, 결혼 전에는 여성분들도 그 남성과 동일한 직장 생활이 가능해서 경쟁이 가능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육아와 가사로 인한 활동으로 남성과 동일한 직장 생활이 거의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경력이 단절되게 되고 다시 내가 재취업을 했을 때는 그것이 상당한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죠. 조사를 해봤어요. 기업들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경단녀의 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경력이 단절된 여자들에 대한 신조어죠. 그래서 이 기업의 62% 정도는 경단녀를 고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부담을 느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공백에 따른 실무 역량에 대한 약화, 이게 가장 컸고, 여성이다 보니 야근과 출장 등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라는 등의 생각들이 이제 굉장히 지배적이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성장하기 어려운 가정 환경이 시작되는 거죠. 아이는 커가면서 지출은 점점 늘어가고 이제 집도 사야 되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맞닥뜨려지는 거죠. 그래서 외벌이가 시작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외벌이가 시작되게 되면은 가장의 노동이 양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피로하겠죠. 자연스럽게 가정의 삶이 이제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맞벌이를 하더라도 아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어느 한순간은 육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분명히 온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출 대비 적은 수입, 이러다 보니 계속해서 이 반복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는 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영업자를 한번 봐볼게요. 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자영업이나 하나 할까?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뭐 그리고 은퇴 세대들 이런 분들이 자영업을 많이 생각하는데, 자영업이라고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인터넷으로. 그러면 긍정적인 기사는 별로 없는 편이에요. 자영업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요, 한 6시 반에서 6시 정도에 KBS나 MBC 정도에 틀어보시면 나올 거예요. 맛집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그거는 일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뭐 한 집 건너 하나, 자영업의 몰락이라는 표현이 여기 써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변을 둘러보면 커피숍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치킨집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자영업이 홍수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 수익을 올리는 사람 중에 25% 정도가 자영업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이건 4명 중에 1명이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경쟁을 하고 있죠. 밑에 보면 또 나와 있죠. 사자 직업은 이제 옛말이다. 뭐 폐업 병원 18% 증가, 뭐 사자 사위를 원하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는 거죠.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께 얘기를 들었는데 후배들이 졸업하는 게 반갑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그 후배들이 졸업을 하면은 병원을 차린대요, 동네에. 그러면 그것 또한 경쟁이라는 거죠.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이제 자영업 현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 자영업 폐업 현황을 조사해 봤더니 신규 업체 대비해 한 80% 이상이 폐업을 한다라는 거고, 이것은 곧 10명 중에 1명은 10명 중에 1명만 살아남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10명 중에 1명이 성공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10명 중에 1명이 살아남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그 중에 성공한 사람과 아닌 사람이 이제 나눠지겠죠. 굉장히 이제 바늘구멍과 같은 성공률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과잉 경쟁의 벽에 부딪힌 이 자영업은 굉장히 투자 대비 하이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자금이 아주 많아서 나 장사나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장사를 하기보다는 일단 자영업을 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죠. 돈을 모은다거나 아니면은 대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은퇴 퇴직금을 가지고 장사를 해 나간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 번 휘청이게 되면은 그냥 리스크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하이 리스크라고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또 자영업의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그리고 충분한 경험과 기술, 노하우 이런 게 필요하지만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폐업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막상 내가 장사가 잘 됐다 하더라도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죠. 장사가 잘 되면 임대료를 올려요. 또 갑작스레 이런 코로나 같은 사태가 펼쳐졌을 때 지금 자영업자들이 그냥 가장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 굉장히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N세대 얘기를, M4 세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M4 세대들은 지금 앞서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그런 사례들을 눈으로 보면서 자라온 세대들인 거죠. 그래서 학습이 됐어요. 어떤 학습이냐? 정말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능력과 어떤 배움과 엘리트 코스를 밟은 애들이 성공하는 것이고 수저가 좋은 애들이 성공하는 것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지배적으로 깔려 있다 보니까 나는 어차피 해도 안 돼.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3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을 그냥 포기하겠대요. 그리고 3포도 이제 모자라서 이제 난 내 집도 안 가질래.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인간관계도 이제 안 하겠대요. 왜냐면 사람 만나는 것도 다 돈이니까. 그래서 5포 세대가 나왔는데 M4 세대는 뭐냐면 여기에 꿈과 희망까지 다 포기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울하죠. 그래서 N4 세대는 N가지 이상을 포기한 세대. 몇 가지를 포기했는지 셀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현대 청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현금으로 사분면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지금 우리는 이 E라고 하는 급여생활자와 S, 자영업자의 분면을 봤거든요. 이 부분이 돈이 안 되는 이유는 딱 어쩔 수가 없어요. 노동수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노동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 대비 수익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은 누구나 24시간밖에 없고요. 그 시간 갖고 최대의 효율을 내다니 한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B와 I군에 있는 층은 어떠냐? 노동수익이라기보다는 어떤 수익? 권리소득에 가까운 소득이죠. 이 권리소득이라고 하는 건 시간을 초월한 소득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해놓은 거에 대한 것을 계속 인정을 받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 소득, 뭐 인세소득이라든가 뭐 임대료 이런 소득을 이제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자, 과연 투자를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투자 사업을? 예, 쉽지 않겠죠. 투자를 그냥 한번 내가 부동산 집을 살 수는 있겠지만 투자를 직업으로는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권리소득을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돈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고 얘기한 참 우울하고 참 어려운 얘기를 한 그 워렌 버핏 투자의 귀재죠. 부자의 길은 권리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자는 동안에도 돈이 나올까?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애 주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한계 노동, 그러니까 노동 한계의 연령은 짧아지고 있어요. 뭔가 대안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비즈니스. 여러분 이제 사업을 합시다. 여러분들은 사업가가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사업가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 시스템이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채택하죠. 우리 회사에 맞는 시스템을 뭔가 자본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뭔가 짜임새 있게 짜서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어렵네요. 예, 자본과 기술력, 노하우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자, 프랜차이즈를 볼게요. 프랜차이즈는 어떤 한 특정 프랜차이즈 기업이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에게 시스템을 판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스템을 구매해서 좀 더 손쉽게 돈을 벌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뭐 치킨집 있잖아요. 간장 양념을 잘하는 치킨집. 그 치킨집을 여러분들이 오픈을 하시려면은 가맹비만 일단 5천이 필요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어때요? 이 부분은 자본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면은 간장 양념을 잘하는 방법, 치킨을 잘 튀기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주게 돼 있는 거거든요. 즉 어때요? 투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요. 전문 지식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스템을 빌리고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무료로 해주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투자가 불필요하고 전문 지식과 기술이 불필요해요. 리스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리스크가 없는 비즈니스 그리고 권리소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이 비즈니스를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어떤 특정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본인의 유통 마진을 줄여요. 유통 구조를 없애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좀 더 싼 값으로 우리가 구매할 수 있게끔 하고 소비자들에게 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이해가 들 갈 수 있으니까 좀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그 뒤에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회원 직접 판매라고 하는 용어로서 국내에 불려지고 있고요. 이 시장 현황을 보면 이 글로벌 211조 원, 대한민국 5.2조 원이라는 굉장히 큰 시장을 가져가고 있고
이런 큰 시장에서 자금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 결국 누군가는 돈을 벌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은 유통구조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떤 특정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지금부터는 좀 화면을 좀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오늘 제가 입고 온 옷이 저는 굉장히 신경 써서 입고 온 옷이지만 여러분들 눈에는 이게 매직아이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건 기술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자, 이 회사는 죄송합니다. 네, 이 회사는 우리에게 시스템을 제공해 준다 그랬죠. 나는 이 회사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 회사의 시스템을 빌려서 활용하기로. 그리고 이 회사의 제품을 나는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화장품이라고 한번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이 화장품을 내가 써보고 그 느낌이 너무 좋으면 다음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그 느낌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그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하면 돼요. 내가 물건을 판매하라. 여러분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런 회사가 있고 이런 회사에 이런 물건을 파니 거기에 네가 연락해서 물건 구매해 먹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대신 이 회사에서는 추천인이 없으면 물건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추천인이 내가 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소득과 연결된 비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친구가 물건을 써보니 본인도 너무 좋은 거죠. 그래 다음 사람이 소개했고 이 사람도 너무 좋아서 다음 사람에게 또 이 사람도 너무 좋아서 다음 사람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소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로부터 많은 소비자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저 집단 소비자들 한번 볼게요. 저 집단 소비자들이 유사나 그 회사를 통해서 2000포인트라고 하는 제품을 구매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요, 어디든지 가면 다 이 포인트라는 실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 포인트 실적을 돈으로 환산해 주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자, 그럼 이 2000포인트가 발생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림대로 똑같이 공유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뭐 똑같이 공유해 주는데 불만 있으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보통의 영업 구조는 내가 해놓은 것을 나만 먹는 건데 이건 똑같이 공유해 주는 거잖아요. 저는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사람 500포인트의 제품을 구매하면 예상하신 대로 똑같이 공유되고 그 다음 사람이 800포인트를 구매하면 이렇게 공유가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사람이 200포인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총 200, 800, 500, 2000의 포인트가 나에게 공유돼서 얼마가 나한테 공유가 될까요? 네. 이렇게 3,500포인트가 공유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3,500포인트를 회사가 정해놓은 수당 지급 체계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돈으로 지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공유 시스템을 활용해서 권리소득을 올리실 수 있고요.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전달해야 된다? 정보를 전달해서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 이 회사의 물건을 다른 누군가가 접할 수 있게끔 잘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이라고 볼게요. 자, 왜 네트워크 마케팅일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움이 있거든요.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나의 이 입만 있으면 누군가에게 이 정보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 있어요. 노력에 비례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투자나 고정비 지출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트레이닝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문성이 없더라도 전문성이 생기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학력이나 사회 경험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추천드리는 거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실 때는 회사 선택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 권리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내가 나중에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소득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탄탄한 회사를 골라야 돼요. 적어도 내가 죽기 전까지는 살아남을 그런 회사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또한 내가 소개한 제품이 좋지 않으면은 욕을 얻어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회사의 제품이 굉장히 탁월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익을 줌에 있어서 포인트는 됐다 많이 주는데 그 포인트를 돈으로 주는 비율은 너무 작아. 그러면 돈이 되지 않겠죠. 충분한 수익이 되는 구조를 가졌냐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화면에 나와 있는 회사, 최고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인 유사나 헬스사이언스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 유사나 헬스사이언스의 창립자이신 이 마이런 웬츠 박사님은 지금 현재 명예회장이시고요. 본래는 의학 박사님으로서 제약회사를 운영하시다가 유사나 헬스사이언스라는 회사를 1992년에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회사를 그 성장 가도로 달리게끔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이분의 철학은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시지만 그건 이분의 생각이고 우리는 유산화를 통해서 플러스 진정한 부를 얻어가기 위해서 유산화를 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 시간적인 자유, 부 이것을 모두 얻어갈 수 있는 거죠. 창립자가 박사이다 보니까 대형 병원도 멕시코 안에 갖고 있어요. 업계 내에선 유일하죠. 사노비브 의학연구소의 연구소를 통해 건강하고 질병 없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회사가 현재 24개국, 전 세계 24개국에 진출해 있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였고요. 또 우리 같은 이 회원들, 그리고 유사나의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증하는 보호기관에 등록을 하여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죠. 이러한 것을 직접판매 공제조합이라고 하거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제공해 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중에 너도 나도 네트워크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진짜냐 가짜냐를 여러분들이 파악해 보려면 일단 이 대한민국 정부 직접판매 공제조합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 있냐 없냐를 파악하시면 일단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파악이 돼요. 여기 있으면은 하셔도 되지만 여기 없는 회사는 사실 거들떠보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또 이 유사나이스 사이언스는 2011년 나이스 뉴욕 증시에 상장됐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투명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회사로 거듭 성장하였고요. 그리고 기술력 또한 인정받아서 그 높아 보이는 그 기관, 정부라고 해야 되나요? 네. 백악관과 함께 지금 과학기술에 참여하고 있어요.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이것도 업계 최초인 거죠. 업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회사가 다루고 있는 제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세 분류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뉴트리션, 건강에 관련된 제품들이고요. 두 번째, 스킨케어가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 체중관리, 다이어트에 대한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러한 정보들을 누군가한테 줬을 때 우리가 전달한 정보를 받은 사람이 물건을 소비하고 다시 재구매가 돼야지만 우리는 포인트를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구매가 굉장히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재구매가 일어나려면 제품의 품질이 탁월해야 돼요. 그리고 독창성이 충분해야 돼요. 전문성과 기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지만 늘상 사용하고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재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분류에 속해 있는 제품이 이 세 종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뉴트리션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서는 지금 어때요? 가정의 필수품으로서 들어가고 있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도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어요. 요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아마 집집마다 비타민C라도 하나씩은 다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점점 오게 될 것이고요. 스킨케어 화장품은 더할 나위가 없죠. 여성분들은 아침은 안 드셔도 화장품은 바르는 그럴 정도로 늘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 그리고 다이어트 시장은요. 해가 지지 않는 시장이에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세 가지 분야가 들어가 있고 또 이 분야들은 전문성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들을 사용하고 효과를 본다면 자연스럽게 재구매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놨죠. 왜 좋냐?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020년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 2년 연속 수상한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직접판매협회 직접판매 건강 브랜드 6년 연속 1위를 하고 있고요. 또한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 상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이 상에 대해서는 그 유튜브 같은 데서 검색해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북미 최고의 뉴트리션 가이드북인 뉴트리션 비교 가이드북인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에 유사나의 제품이 항상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북미에 있는 수많은 제품들을 수거해서 어떤 게 과연 최고인지 거기서 이제 검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1위를 했다라는 거는 어떤 뜻일까요? 전 세계 최고의 제품이라는 거죠. 전 세계 최고의 제품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전 세계 최고라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가정 내에서 이 제품을 소비하는 것은 전 세계 최고의 제품을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누군가한테 전달한다는 것은 전 세계 최고의 제품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훨씬 쉬워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 국내 태능 선수촌에 있는 많은 선수들이 유사나이스 사이언스의 제품을 본인의 건강 증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제품에 대해서는 확실하다는 거겠죠. 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좋아요. 전업과 부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씩 짬짬이 일을 하다가 전업으로 전향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앞서 얘기한 직장인들도 잠깐 점심시간에도 할 수 있고요. 일 끝나고 짬나는 시간을 내가 계획적으로 활용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경단녀라고 해서 취업이 안 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전혀 없고 아이들 학교 가 있거나 유치원에 보낼 시간대에 잠깐 나와서 이 일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것이 증명되는 게 유사나 저희 회사의 대부분의 성공자들은 평범한 경단녀 주부였던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되신다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부업으로 하면서 나의 권리소득이 조금씩 쌓여져 나가면 회사는 관두고 이 일을 전업적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계속 하셔도 상관없지만 근데 아마
여기서 수입이 쌓인다고 하면 기존에 하는 일은 관둘 확률이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에는 수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시간적인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처음에 해보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제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들이 방법론적인 부분들은 전혀 고민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유니스타즈 그룹에는 국내와 해외에서 다년간에 농축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우리 이 비즈니스를 이미 성공하신 탑리더 분들의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그것만 고민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사업을 결정하신 분들은 이 시스템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뭔가 큰 투자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구매 패턴 변경만으로 비즈니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집에서 쓰는 아까 보여준 그런 물건들 있죠. 뉴트리션이라든가 다이어트 제품 아니면 화장품, 퍼스널 케어 이런 것들을 마트나 백화점에서 구매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는 유산화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비즈니스는 자연스럽게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평생 가입비 2만 원으로 일단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 우리가 그 물류 창고형 마트도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가입비가 있지만 저희는 평생 가입비 2만 원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고요. 가입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회사로부터 자그마한 박스를 하나 받게 될 거예요. 이 안에는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툴과 안내 자료들이 들어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1차적인 스터디가 가능하겠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유산화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는 것이죠. 왜 사용해 보는 것이냐면 제품을 써봐야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을 거니까 느낌을 알아야, 또한 써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렇게 브랜드 체인지로 1개 또는 3개의 센터를 개설할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린가 할 수 있겠지만 그림을 보시면 돼요. 1개의 센터는 그냥 002, 동그라미 하나를 가져가는 거고요. 3개의 센터 개설은 동그라미 3개를 가져가는 건데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1개의 동그라미를 가져가기 위해 비즈니스 센터를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브랜드 체인지를 통해서 한 50만 원 정도의 제품을 소비를 하게 되시면 700만 원 수익 정도까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게 되고요. 100만 원 정도의 소비를 하신다고 한다면 3개의 동그라미를 가져가게 되고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을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한 달에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소비를 통해서 소비를 하면서 이 비즈니스를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보상을 해주느냐, 이러한 것들을 보상 플랜, 즉 법정용어로 후원수당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똑같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부터는 저를 보시기보다는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화면을 보면서 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1, 2, 3이라고 하는 동그라미는 규칙이 있어요. 동그라미는 양팔이 나온다는 규칙이 있어요. 자, 그럼 1번은 양팔이기 때문에 양팔이 나오겠죠. 그럼 2, 3번도 자연스럽게 양팔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번의 한쪽에 한 팔이 나왔죠. 여기에 내가 아는 누군가에게 유산화에 대한 정보를 이제 전달을 했고, 이 사람이 유산화의 비전을 보고 물건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어요.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때 이 사람이 500포인트에 해당하는 물건을 구매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500포인트는 어떻게 되느냐?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나의 2번 아이디에 500 한 번, 1번 아이디에 500 한 번, 이렇게 두 번의 포인트가 공유되죠. 즉 500포인트가 발생됐지만 중복 매출을 인정해줘서 나는 결국 1000점을 받게 된 거죠. 자, 다음 라인, 두 번째 라인이 나왔어요. 여기에도 내가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여기도 이제 하겠대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다음 사람에게 얘기했더니 또 똑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포인트를 똑같이 공유를 받게 돼요. 자, 그럼 잘 보면은 그 동그라미 하나를 기준으로 2개의 줄기가 나오게 되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비즈니스 센터를 기준으로 왼쪽 팀과 좌측 팀으로 나눠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로부터 2개 내지 4개의 팀을 꾸려나가면은 이 사업에서 권리소득에 해당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나는 4명의 사람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이 사람들도 나와 함께 이 비즈니스를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이상 계속 정보를 전달하고 다니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반복해서 사람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내가 소개할 수도 있겠지만 나와 함께하는 내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소개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동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포인트를 어떻게 계산해 주는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팀은 A팀, 두 번째 팀은 B팀, 세 번째 팀은 C, D팀, 이렇게 제가 명칭을 할게요. 자, 그럼 A팀에서는 2000포인트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발생됐어요. 자, 그러면 B팀에서는 2000, C팀에서는 1500, 같이 입으로 하면서 따라오고 계신 거죠. 예, 1000점, D팀에서는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포인트가 올라오게 되냐면 2번의 한쪽에는 2000이 다 올라오겠죠.
그리고 반대쪽에는 또 2000이 다 올라가겠고 3번을 중심으로 한쪽에 1500, 또 한쪽에 1000점. 이렇게 포인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거예요. 이랬을 때 1번은 어떻게 될까요? 놀고 먹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2번과 3번을 운영하면 1번은 중복 매출이기 때문에 2번 아이디에 발생한 전부가 합산돼서 올라오죠. 그래서 4000포인트가 기록되는 거고요. 반대쪽에는 2500포인트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돈 계산을 제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수단 계산을요. 자, 그러면은 이제 1번 아이디, 2번 아이디, 3번 아이디 다 계산을 할 거예요. 이렇게 500달러가 나오게 되고요. 2번 아이디는 2000달러 곱하기 20%에서 400달러가 나와요. 왜 이렇게 계산을 했냐면 1번 아이디 하나 기준으로 봤을 때 4000과 2500이 있죠. 이랬을 때 작은 쪽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서 돈을 주기 때문에 20% 계산을 했고 이걸 계산해 보면은 500달러가 나와요. 저희는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달러로 먼저 이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정 환율 1150원을 계산해서 여러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 나의 비즈니스 센터에서 총 1100달러가 발생됐고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1265만 원이라고 나의 주급이 발생돼요. 저희는 주급제 회사예요. 매주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번 주 주급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괜찮으시겠죠? 자, 그럼 다음 주가 됐어요. 다음 주가 됐으면 정산받고 남은 포인트는 다음 주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전 주를 한번 볼까요? 이전 주를 보면은, 요런 그림이에요. 요런 그림인데, 남아있는 포인트가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죠. 내가 한 실적은 여러분들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개의 아이디에 이 상한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 점수가 몇 점이냐면 이제 5000점이거든요. 하나의 비즈니스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5000포인트 이상이 올라오게 되면은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5000포인트까지만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수익이 한정이 있는 비즈니스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일단 그 5000포인트 실적이 발생되면 내가 받아가는 수익이 얼마냐? 그냥 보통 후원수당으로만 115만 원을 주급으로 받아갈 거예요. 하나의 아이디에서. 그리고 하나의 아이디가 이렇게 꽉 찬 것을 저희는 이게 맥스 됐다, 꽉 찼다, 그리고 꽉 차서 끝났다, 맥스 아웃이라는 표현을 하고 당신 정말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보세요 라는 의미로 네 번째 비즈니스 센터를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 이제 주게 돼요. 자, 그럼 이 네 번째 그 비즈니스 센터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나와 함께 이 일을 했던 다른 내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 아래로 가서 내가 다시금 이 일을 펼쳐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이미 이 유산화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최고 포인트를 달성한 나예요. 일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물어보나마나 이분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겠죠. 보통 아이디 하나를 꽉 채우면은 월급으로 순수하게 700만 원 정도를 받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그 급여 생활자와 자영업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능력 출중하겠죠? 이런 사람이 여기서 다시 비즈니스를 펼쳐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발생된 포인트는 어떻게 된다? 그림대로 따라 올라가면서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실적이 공유된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러한 내용을 처음에 알았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해? 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가능하죠. 왜냐하면 상한가를 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일을 먼저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무한정 수익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권리소득을 벌어놨으면은 추가적인 비즈니스를 진행해야지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끔 조금 더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5번, 6번, 7번 이런 아이디들이 계속 나와요. 5000 포인트가 계속 찰 때마다. 그래서 5번은 이쪽, 6번은 이쪽, 또 7번은 이쪽.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정도의 그림만 그리신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돈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고 이제 살게 되실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권리소득이 만들어지느냐? 나는 나로부터 소개를 통해서 많은 조직을 이제 구축을 해놓은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냐? 나와 같은 사람을 찾는 행위, 또 소비자를 구축하는 행위, 즉 사업자를 찾는 행위도 번갈아 가면서 이제 이루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월 약 40만 원 정도, 아니면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100에서 200포인트에 해당하는 그 실적을 본인들이 먹고 쓰는 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권리소득의 열쇠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내가 이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물건을 구매해 먹고 어떻게 조직을 구축하는지를 가르쳐 놓은 사람이거든요. 재구매를 할 때 우리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재구매를 할 때는 유산화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미 구축된 이 조직 내 분들이 알아서 물건을 구매해 먹을 때 나는 자연스럽게 포인트를 받고 그 포인트를 돈으로 환산받는 그런 멋진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하시려면 이 레버러지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나 같은 사람을 찾기, 즉 복제 비즈니스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되는 사람, 내가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는 유산화의 제품을 나와 함께 애용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정보를 전달해야 돼요.
정보는 두 가지로 전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유산의 사업성을 전달할 수 있고요. 나는 유산화 사업 관심 없어. 근데 너네 제품은 좋네? 라고 생각하는 제품에만 관심 있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무언가 전달을 하려면 내가 교육도 받아야 되겠고요. 또 내가 교육받은 내용을 또 다른 누군가한테 내가 가르쳐 주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3번을 복제하고 축적하면 조직 내에 많은 사람들이 쌓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많은 돈을 벌게 되실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많은 사람을 하기보다는 나 같은 사람,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가 가능한 사람을 찾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중요합니다. 옆에 숫자를 한번 볼게요. 약속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부터 나는 한 달에 한 명 찾기, 나 같은 사람 한 달에 한 명 찾기 게임을 한다 라고 볼게요. 그럼 1월에는 나 플러스 내가 찾은 사람 한 명이니까 2명이 되겠죠. 그래서 2월은 2명이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우린 서로 약속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이번 달에 너랑 나랑 한 명씩 찾자. 그러면은 우리는 플러스 2 플러스 2이 되니까 4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월 달에는 4명이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4명이서 또 약속을 해요. 야, 우리 한 달에 한 명씩만 찾자 라는 약속을 똑같이 하다 보면 6월 달에 몇 명이 됐어요? 64명이 됐죠. 근데 이 6월 달, 6개월 동안에 내가 소개한 인원, 내가 직접 해낸 인원은 몇 명이 되는 거죠? 한 달에 한 명이기 때문에 6명을 해낸 거거든요. 이렇게 1년이 지났다. 몇 명이 나올까요? 놀라운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4,096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내가 해낸 숫자는 12명인 거죠. 나머지 이 4,096명에서 12명을 제외한 숫자는 누가 한 거예요? 우리 팀에서 한 거예요. 이 팀에서 했고 똑같이 공유해주는 공유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나는 4,096명이 소비하고 있는 모든 실적을 공유받게 된다는 거죠. 이분들이 한 달에 10만 원의 제품만 소비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 일이 바로 이 유산화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은 이제 보상, 후원 수당이라고 하는 기본 수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많은 보너스 제도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인센티브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시다 보면은 이 일도 잘 하실 수 있고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유산화는 못하는 사람에게 채찍을 가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만 잘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잘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일을 잘하시면 이렇게 수많은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여행, 그것도 공짜로 갈 수 있는 그런 여행을 여러분들이 제공해주고 있어요. 유산화의 소득의 성격은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가져다 줄 거고요. 그리고 권리소득이기 때문에 돈도 벌지만 시간적인 자유를 주게 될 거예요. 지금과 같은 코로나 사태 때 내가 하던 일이 중단되어서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 이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는 상당수의 부분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며 경제적인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고 시간적인 자유까지 누리며 걱정 없는 생활을 하고 있죠. 또 이런 환경, 이런 생활을 나의 자녀에게 상속을 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발생시킨 수익, 나의 비즈니스 센터에서 발생된 수익은 내가 죽었을 때 아니면 내가 잘못됐을 때 내 자녀에게 아니면 배우자에게 상속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이 플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도 이 비전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자, 수많은 여행의 기회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릴 건데 수많다기보다는 일단 4장만 준비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 많이 계신 걸로 아는데 여행 사진 너무 많이 올리면 이렇게 자랑질하는 것 같아가지고 4장의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다 제가 유산화를 통해서 다닌 여행지거든요. 뭐 케이프타운, 뭐 일본은 가깝지만 참 좋았고요. 또 그랜드 캐년, 뭐 빅토리아 폴스, 아프리카거든요. 뭐 이런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 생애 주기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여행을 유산화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보내주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 유산화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뭐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해 주게 만들어요. 자, 내가 갖고 싶은 그 드림카를 사는 그런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한 앞서 저를 몸짱이라고 소개를 해줬는데 시간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가 되다 보니 식단 관리, 운동할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버킷, 프로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드림, 이런 것들 완성시킬 수 있어요. 또한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유는요, 여러분들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웃음꽃 피는 가정,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또한 이 정보를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하면은 그 사람 또한 유산화를 통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즉 누군가의 성공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멋진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 유산화 비즈니스를 이제 추천드리는 거예요. 자, 최근 5년간 업계 성장률 1위, 앞서 보신 그대로죠. 이렇게 좋은 탄탄한 회사, 그리고 좋은 제품,
멋진 플랜까지 3박자가 고루 맞춰져 있다 보니 업계 내에서는 유산화의 헬스사이언스의 성장률을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저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는 누군가는 유산화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당신이 아니라 누군가는 할 거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곳에서 부를 이룰 것이고 지금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 기회를 꼭 잡으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 저는 이 유산화 비즈니스가 단순히 하나의 사업을 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삶의 동반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함께 하셔서 이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마칠게요. 감사합니다.